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제기학원 소방한국사 성정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방한국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의 출제 경향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면요. 자, 소방한국사는 다른 직렬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직렬에 비해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낮거나 평이한 수준이며 일반 행정직과 한국사 능력검정 그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른 일반 행정직이나 경찰직에 비해서 소방직 같은 경우는 한국사 공부가 좀 할만하다,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요, 2005년도에 있었던 소방직 기출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다음은 그 이론을 지향한 인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인물사 문제라고 해서 최근 어느 직렬이든 일반 행정이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든 소방직이든 아니면 경찰직이든 간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른바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사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정치사 안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이 인물사 문제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소방직 문제가 난이도가 낮거나 평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다른 문제와 비교했을 때 큰 체감은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다, 만만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제 이거는 2006년에 있었던 소방직 기출 문제입니다. 자, 조선의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건데, 만약에 소방직 문제가 정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말 그대로 너무 쉽고 체감 난이도가 낮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을 하는 것은 한국사 부분에서도 제가 여기 지금 판서를 한 정치사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이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파트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가 소방직에 나온다는 건 역시 다른 직렬과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는 소방한국사라고 하는 이 묵직한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정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사는 아무래도 시간과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런 거 흐름을 잘 정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 열심히 하려면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 도대체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우리가 늘 듣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제가 그걸 밑에 써놓은 겁니다. 제일 먼저 국가별로. 자, 우리나라 국가가 고조선부터 시작합니다. 고조선이 끝나면 연명왕국,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국가별로 한번 정리해두고 각 국가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삼국시대에서도 고구려 왕들을 정리하고 백제 왕들을 정리하고 신라 왕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각각의 왕별로 정리해서 전체적인 한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 대략 여기서 나오는 점수대가 한 70점 정도는 나온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70점을 맞아서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는 90점이라고 하는 고득점 또는 90점 이상의 95점이라고 하는 고득점을 맞아야지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20문제, 나머지 이제 20점이라고 하는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자, 세부적인 내용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다독과 한국사에서 얘기하는 정독을 반드시 함께 선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자,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독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험생들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 우리 소방한국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는 수험생활을 조금 했다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한국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무조건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필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한국사를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강의 연구와 교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합니다. 많이 보려고 하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서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요. 수험생들도 강사와 똑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단기간 내에 합격이 가능한 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연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 짧게는 6개월, 아무리 길어봤자 1년 안에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은 이겁니다. 자, 기본 강의는 무조건 몇 회독을 해야 된다? 2회독을 들어야 된다. 그럼 이 말은요, 강의를 2번 정도는 인강이든 실강이든 돌려야지만 이게 그만큼 한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70점에서 많게는 80점 정도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점에서 80점이라는 점수가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결국 합격에는 가까운 점수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점수를 90점에서 9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긴 하겠지만 심화 이론까지, 심화 강의까지 들어야지만 90점에서 95점까지 완성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험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는 것만 맞히면 다 붙는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다 맞는다고 마음을 먹긴 하지만 아는 것만 다 맞히면 시험에 붙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같은 거 안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한두 개의 실수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두 개의 실수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70점에서 거의 75점은 나와줘야 되고 나머지 흔히 말해서 심화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그 문제, 흔히 말해서 그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 그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심화 이론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이론 정리가 기본 강의 2회독과 심화 이론 1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라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익히시면 된다?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한국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한국사가 일반적으로 자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사를 우리가 흔히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전략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략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내가지고 한국사를 완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한국사가 도대체 왜 전략 과목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사는 우리한테 익숙함을 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태조왕건 못 들어봤습니까? 이성계 못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대중매체나 사극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오랜 시간 동안 할 필요도 없고 웬만큼 이 정도 기간 동안 준비해서 완성이 되면요, 거의 한국사를 뭐 한 달 이상 공부하지 않는 이상 한국사는 그만큼 여러분한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제가 만들어 온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사를 완성을 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자 단기 합격,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길게 하지 않고 빨리 해서 이 힘든 수험 생활을 끝내는 이 꿈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과 저의 열정이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단기 합격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소방한국사 김재규 학원의 성정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